여러분, 절대 깻잎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뇌가 망가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깻잎이 아무 소용없이 낭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살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깻잎을 무척 즐겨 드셨습니다. 고기 드실 때면 빠짐없이 깻잎으로 싸서 드시고 주말이면 깻잎 무침이나 깻잎 절임을 손수 담가 드셨을 정도입니다. 깻잎이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더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슬슬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끈 것 같기도 하고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손주 이름을 불렀는데 전날 했던 말을 그대로 또 하게 되고 병원에 가보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깻잎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왜 뇌는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모두 궁금하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깻잎은 확실히 놀라운 식품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깻잎에는 뇌를 보호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눈을 지켜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깻잎의 진짜 힘을 가로막는 숨겨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진료실 문이 잠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깻잎을 왜 매일 드셔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시간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꿀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일부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 깻잎의 숨겨진 능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깻잎 하나로 뇌와 뼈와 눈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깻잎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고기 드실 때 2-3장, 밥 드실 때 절임 한 조각,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깻잎 속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드리면 뇌신경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깻잎 마른 잎 1g 속에 로즈마린산이 무려 76m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허브로 유명한 로즈마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로즈마리보다 깻잎에 이 성분이 7배나 더 많습니다. 7배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오르던 그 평범한 깻잎이 이렇게 대단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즈마린산이 우리 뇌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뇌 속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전화기와 전화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이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 속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이 느려지게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연구해보면 이 아세틸콜린 수치가 건강한 분들에 비해 70%나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0명 중 7명분의 전선이 이미 끊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치매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도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깻잎 속 로즈마린산이 바로 이 약과 같은 원리로 자연에서 온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얼마나 드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영양 전문의들은 깻잎을 하루에 5장에서 10장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큰 잎으로 치면 15장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히라는 말입니다. 이틀에 한 번 고기 드실 때 서너 장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오늘 공급받은 로즈마린산만으로 오늘 하루
뇌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매일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하듯이 뇌에도 매일 보호 물질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왕창 받아 놓으면 그 물이 일주일 동안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매일 신선한 물이 필요하듯 우리 뇌도 매일 신선한 로즈마린산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많이 드시고 평일에는 거의 안 드시고 이런 불규칙한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깻잎의 뇌보호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매일 5장 이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언제 드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깻잎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점심에 드시나요? 저녁에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에 고기와 함께 드십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깻잎 속 성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뇌 건강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에 저장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서류를 정리해서 파일에 넣는 것처럼 우리 뇌도 밤에 이런 정리 작업을 합니다. 이때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있고 이를 지켜주는 로즈마린산이 함께 있다면 이 정리 작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양 전문의들은 깻잎을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말합니다. 단,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밤 9시, 10시에 드시면 소화되기도 전에 주무시게 되어 오히려 우리 몸에 방해가 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뼈 건강 측면에서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깻잎 속 칼슘과 비타민 K는 식사와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실 때 칼슘 흡수율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공복에 깻잎만 달랑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드시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깻잎즙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식사와 함께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입니다. 깻잎은 혼자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깻잎만 혼자 드시면 가진 능력의 절반도 못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 속 아세틸콜린의 원재료가 됩니다. 아까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콜린은 무엇을 할까요? 콜린은 아세틸콜린 자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재료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우리 뇌 속 중요한 전선이라면 로즈마린산은 그 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연 테이프이고 콜린은 새로운 전선을 계속 공급하는 공장입니다. 보호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 뇌 건강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팀이 성인 391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은 기억력 검사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차이가 음식 하나의 차이였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달걀 하루 2개면 콜린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달걀 드실 때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들에서 달걀을 먹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하루 달걀 2개의 영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두부입니다. 두부를 깻잎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있어서 정말 좋은 궁합이 만들어집니다. 깻잎 속 칼슘 함량을 아시나요? 우유보다 2배, 시금치보다 5배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있던 깻잎이 칼슘의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뼈 속에는 뼈를 무너뜨리는 세포와 뼈를 새로 짓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무너뜨리는 쪽을 막고 새로 짓는 쪽을 북돋아줍니다. 마치 우리 집을 허물려는 사람은 막고 새로 고치려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두부 속에는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깻잎의 칼슘이 우리 뼈 속으로 실제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구팀이 성인 약 3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골다공증을 앓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2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뇌도 위험해진다는 것이 3만 명의 20년 연구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과 두부의 만남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와 뼈를 동시에 지키는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기름입니다. 깻잎을 생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기름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서 물기만 있는 상태로는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들기름 한 방울이 깻잎 속 베타카로틴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들기름으로 무치거나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볶거나 달걀전을 부칠 때처럼 기름과 함께 조리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들기름 한 찻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들기름이면 되는 겁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일부 분들에게는 깻잎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깻잎이 나쁜 식품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현재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심방세동이나 심부정맥, 혈전증, 판막 질환 등으로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 즉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깻잎 속 비타민 K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굳도록 돕는 성분입니다. 항응고제는 바로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액이 굳지 않도록 만드는 약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확 줄이면 약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깻잎을 거의 안 드시다가 어느 날 깻잎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매일 10장씩 드시기 시작한다면 비타민 K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항응고제의 효과가 약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시던 깻잎을 갑자기 끊어도 위험합니다. 약 효과가 갑자기 강해져서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은 사실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건강 전문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나 부추, 상추보다 깻잎의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이듯이 칼륨도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만약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깻잎을 드실 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면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가 칼륨 함량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친 뒤에는 반드시 데친 물은 버리고 깻잎만 드세요.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식이 조절을 지시받은 분들은 깻잎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깻잎은 우리 대부분에게 대단히 좋은 식품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계시는 깻잎의 숨겨진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와 뼈는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눈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이라는 것은 우리 눈 안쪽에서 빛을 감지하는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이 서서히 손상되어 가운데 시야가 흐려지거나 굽어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이상하게 보인다며 놀라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신문을 읽으시다가 글씨가 물결치듯 흔들려 보인다거나 사람 얼굴이 일그러져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이 바로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운데 황반변성으로 진료받는 분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이 예방에 우리 깻잎이 큰 역할을 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확인한 수치에 따르면 깻잎 100g 속에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무려 90에서 105m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 케일이 있죠? 케일 속 루테인이 약 86mg입니다. 우리 깻잎이 케일보다도 루테인이 더 많습니다. 약 86mg입니다. 당근이나 브로콜리는 루테인이 50mg도 안 됩니다. 깻잎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루테인이 우리 눈의 황반에 모여서 자외선과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일종의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변성 위험이 57%까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0명 중 거의 6명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루테인도 베타카로틴과 마찬가지로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깻잎을 그냥 드시면 이 루테인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우리 몸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3번째 이야기에서 들기름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들기름으로 무치거나 참기름이나 올리브 기름도 좋습니다. 한 끼에 찻숟가락 2~3개분의 기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깻잎 속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을 우리 몸이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깻잎을 제대로 드시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하셔야 할 것은 세척 방법입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서 농약이나 먼지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 잔털 사이에 숨어 있어서 그냥 물로 씻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세척 방법을 딱 3가지로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 2리터에 밀가루 5큰술을 풀어주세요. 밀가루 입자가 깻잎 표면에 잔털에 붙은 이물질을 흡착시켜줍니다. 우리 집에 있는 밀가루면 충분합니다. 돈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둘째, 이 물에 깻잎을 넣고 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런 다음 잔털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듯 씻어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렇게 3단계만 거치면 잔류농약 걱정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관 방법입니다. 깻잎을 며칠 보관하다가 검은 반점이 생기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반점은 깻잎이 저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저온 장애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색이 변하고 향도 사라집니다. 보관의 핵심은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한 잎이나 꼭지가 상한 부분은 골라서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지퍼백에 1cm 정도 깊이로 물을 받아주세요. 그 물에 깻잎 꼭지 부분이 닿게 해서 세워서 넣어주세요. 꼭지 부분이 물에 닿아야 수분이 공급됩니다. 마치 우리가 꽃병에 꽃을 꽂아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퍼백을 냉장고 문 쪽에 세워서 보관해 주세요.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낮아서 저온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문 쪽은 온도가 조금 더 높아서 깻잎에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가까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보관은 하지 마세요. 깻잎을 많이 사서 먹다 남으면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냉동하면 깻잎 특유의 향과 식감이 크게 떨어지고 세포 구조가 손상되어 로즈마린산이나 루테인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분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냉동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지 재배 깻잎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로즈마린산 농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더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베란다 화분에 깻잎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직접 키우시면 농약 걱정도 없고 바로 따서 드실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시느라 건강을 뒤로 미루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키우시고 가정 지키시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가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만났던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이 깻잎을 드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확실해지셨죠? 하루에 드시는 양이 너무 적었고 불규칙하게 드셨고 대부분 생깻잎만 드셨으며 달걀이나 두부 같은 꿀조합 식품과 함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요즘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에 깻잎 5에서 10장을 들기름으로 무친 것을 반찬으로 드시고 이틀에 한 번은 달걀 2개로 깻잎 달걀전을 만들어 드십니다. 가끔은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십니다. 이렇게 석 달째 드신 지금 가스불을 끈 것인지 헷갈리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손주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첫째, 깻잎은 매일 5장에서 10장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드시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식사와 함께 드세요. 셋째, 달걀과 두부와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뇌와 뼈와 눈 건강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넷째,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밀가루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 걱정이 줄어듭니다. 지퍼백에 물을 담아 꼭지를 적셔서 냉장고 문 쪽에 세워두면 일주일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은 하지 마세요. 깻잎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함께한 친숙한 채소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부터 밥상에 오르던 그 깻잎이 치매를 예방하고 뼈를 지키고 눈을 보호하는 천연 영양제였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셨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밥상을 이어가 봅시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 가정에서 깻잎 드시는 방법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